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2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 원로 법조인, 과거 이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던 한 원로 법조인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많은 고견을 주시는 분인데, 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수완박법과 대통령령의 충돌, 이렇게 물음표를 치고,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민주당의 이모 수준의 법률가들이 진 것이다. 검수완박법과 대통령령의 충돌이 아니다. 민주당의 이모 수준의 법률가들이 한동훈에게 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검수완박 지금 유예 기간이죠. 그것이 9월 10일 날 만료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그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그 시행령 개정을 지금 입법 예고를 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어제 오늘 이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또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모 수준의 법률가들이 진 것이다. 이것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한동훈과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이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부딪혔죠. 몇 대 1로 다 1대 몇으로 다 부딪혔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시작을 해서 예결위 또 법사위 또 대정부 질문 계속 부딪혔는데 그때 이모 수준이라고 한 이야기는 그때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이모 자매 교수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이모 교수를 자매를 의미하는 이모 교수 이렇게 오독을 해서 질문을 해서 막 우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수준의 법률가들, 민주당 법률가들이 만든 검수완박법이 한동훈에 의해서 박살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는 최강욱도 이 노트북 기부자를 두고 한 땡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동훈의 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한독설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강욱도 법률가죠. 그때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계속 소리만 지르면서 내용은 알맹이는 없는 그런 질문을 해서 또 빈축을 사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은 처음에 이 검수완박 입법을 했을 때 이것을 야반 도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놨길래 야반 도주를 하려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하느냐. 자,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이 검수완박법이 이제 시행이 가까워 오니까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것이 있죠. 그것과 별개로 시행령으로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시행령을 가지고 이것을 검수완박법의 위력을 저하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한 것은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지금 9월 10일이 되면은 검찰이 지금까지는 6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죠.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그리고 대형 참사 범죄, 또 부패 범죄, 경제 범죄인데 이 중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남겨두고 모두 경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령을 고쳐서 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위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종류를 넓혀서 검찰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4개 분야 범죄 안에 있던 것들을 이 부패, 경제 쪽으로 끌어넣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법률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니까 요소야대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두드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행령을 가지고 이것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직권남용, 이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물론 이것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수사에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해오던 수사는 검수완박 입법 유예 기간이 끝나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수사. 그런데 또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새로운
전임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후보 주변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 혐의점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그대로 하지 못하는데, 검수완박이 그대로 시행되면 하지 못하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가령 직권남용, 이 직권남용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죠. 이 권력형 비리에는. 그러면 직권남용이 그전에는 이 공직자 범죄였습니다. 공직자 범죄 안에 있는데 그 공직자 범죄를 검찰이 하게 되지 못하니까 그전에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옮겨놓은 이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 주변 수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민생범죄에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넓혀놓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원로 법조인의 얘기처럼 이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은 거의 그 장기 필마로 이렇게 나섰는데, 한동훈과 민주당 법률가들의 실력 차이로 검수완박이 무력화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한동훈이 딱 그 허점을 파고든 것은 딱 한자입니다. 한자. 검수완박법 안에 있는 이것을 등으로 수정한 것. 이것이 결국 민주당의 패착이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 한 글자를 안 놓쳤다. 자, 뭐냐면은 이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가운데 중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원안에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규정된 그것만 검찰의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중이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등등 할 때 그 등으로. 그래서 지금 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착안한 것이 등이죠. 등이라면은 중과 등은 좀 다르죠. 무엇 중 이렇게 하면은 무엇의 범위 안에서 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패 범죄 또 경제 범죄 안에서 딱 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 등 이렇게 하면은 이것 말고도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패 경제 외에 경찰로 넘어가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하죠. 한동훈 장관은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딱 떨어지는 것이죠.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그걸 위임을 한 거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에서 만든 데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은 왜 나왔냐면 민주당이 국회 무시 이렇게 하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똘똘 뭉쳐서 169명 국회의원 현재 기준으로 똘똘 뭉쳐서 만든 법을 한동훈 혼자서 이것을 무력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발끈하고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시행령 쿠데타다. 국회 위에 장관이 올라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발을 하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건데 왜 이게 국회 무시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공직을 이용하는 갑질 수사 이것을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시행 기존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꼬집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금수완박 법안을 만든 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말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금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는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 범죄는 정권과 관련된 범죄죠. 그것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개정 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자,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어떤 의도와 속마음을 가지고 만든 건데, 허점이 있다 이야기죠. 허점이 있어서, 그것도 관철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 10일 금수완박법 시행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슬쩍 걸쳐놓는 그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행령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서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 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하고 끝을 맺는데, 자,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가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겠다. 지금까지 이 인사청문회, 예결위, 법사위, 또 대정부 질문에서 연성을 거뒀죠.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혼자서. 특히 대정부 질문 때는 전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가 한번 해본다 하고 대표 선수로 이 질문자로 나섰지만은 또 판판이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박범계 장관이 뭔가 좀 위엄을 갖추고 전직 장관으로서 해보려고 했지만 논리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때도 인사청문회나 예결위, 법사위, 또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이 혼자 싸워서 다 이겼죠. 그런데 오늘 이 금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이런 의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막 만들어 놓은 이 법안을 민주당 현재 소속 의원 169명이 똘똘 뭉쳐서 처리를 한 법안이죠. 이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방에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지리멸렬하고 있는 집권당 안에서 내분을 겪고 있는 이준석 파동을 겪고 있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모습과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과 상당히 비교되는 한동훈의 활약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